안녕하십니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전광호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회적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빌리기는 쉽지만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불법사금융의 덫. 빌려서는 안 되지만 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달콤한 말해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요.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불법이자인 걸 알았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던 불법사채 피해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혹시 나이, 직업, 지금 현재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직업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29살이고 가족은 딸 2명이랑 저랑 살고 있어요. 따님 2분이랑 씨랑 같이 거주하시고 불법사채를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불법사채밖에 정답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게 정답이었다면 그 선택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했던 당시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고 하니까. 근데도 결혼을 했다가 결혼해서 잘 살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 애도 2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먼저 사실 상의도 안 하고 이혼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좋으시지 않다 보니까 사실 도와달라는 말도 못 하겠었고 제가 떳떳하게 이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애들까지 제가 다 데리고 왔고 그런 상황에서 빌려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솔직히 부탁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저는 일찍 친구들하고 좀 관계를 다 어떻게 보면 오래 유지를 못했잖아요. 일찍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없는데 사실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제 주위에도 그렇게 잘 이렇게 돈을 모으고 벌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빌려볼까 저기다 빌려볼까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많이 좀 했었는데 근데 제가 혼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정도 돈도 없어서 이걸 빌려달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더 걱정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써서 빌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다 그 정도는 돈이 없다.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럼 대출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알아봐서 받았는데 이게 일이 점점 처음에는 이제 갚다가 이게 근데 일주일에 계속 이렇게 40만 원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이게 원금도 해결이 안 되고 다 이자만 계속 이렇게 내는 거다 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갈 돈도 사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나갈 돈도 많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돈이 필요한 게 생기니까 여기 쓰고 있던 업체에서 자기 아는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분한테 그러면 연락해보라고. 또 안 받고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해준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죠. 한순간에 그럼 일주일에 갑자기 또 거의 70만 원, 80만 원 이자만 계속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순간에서 어떤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돈을 50만 원 빌려줄 테니까 80만 원으로 갚고 대신 일주일 연장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10만 원씩 차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또 무슨 생각으로 빌렸냐면 그래? 내가 쓰던 거는 이자만 내야 되는 거고 원금 차감도 안 됐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면 원금 차감도 되고 좋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첫 번째 게 너무 컸으니까 두 번째 거는 이 사람 애들은 되게 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이제 또 갚고 근데 이쪽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빌렸어요. 근데 돈이 막상 들어오니까 이제 또 50만 원이라 해놓고 이거 떼고 해가지고 40몇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또 부족하니까 한 군데 이런 식의 업체 이렇게 원금 차감되는 업체 한 군데를 더 알아서 이렇게 갚아버리자
이렇게 돼서 처음에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야 되는 돈이 이제 또 커지니까, 한 군데는 정리했다 쳐도 내야 되는 돈이 커지니까 내고 하다가 한번 힘들어서 또 다른 곳에 또 빌리게 됐어요. 안 내면은 또 다 연락한다고 추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점점. 똑같은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라고. 네. 너무 그런 이자 쪽이랑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업체들만 2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되는 업체잖아요. 그런 생각에 좀 판단력이 좀 흐려졌어요. 이쪽을 쓰다 보니까 흐려졌었어요, 판단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씨가 사채에 대해서 좀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네. 불법 대출 사용하신 절차와 뭐 이율, 담보, 한도, 기간 이런 거를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대부업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한테 요구를 했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왜 쓰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단 이 돈을 필요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었고, 처음에는 제가 100만 원 정도 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대면인데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대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짧게 해서 그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보고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돈을 더 해주겠다고. 근데 이자도 너무 비싼데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서는 이자도 이제 다 줄을 거, 돈도 이렇게 더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날짜도 봐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보자. 알겠습니다. 제 기간에 상환하지 못했다고 좀 불법 추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점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추심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 입금 시간이 거의 오후 12시까지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오후 한 3시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왜 그러시죠? 이러면서 봐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건 안 되죠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추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혹시 저희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라는 제보를 해주시기 전에 법률사무소나 타 기관의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알아보신 게 있었는지? 원래는 사실 이렇게까지 24곳을 썼잖아요. 근데 24곳을 쓰기 전부터 제가 이제 어쩌다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보여서 피해구제센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다가 그래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자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면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금융사무소나 그런 쪽은 안 알아봤었어요. 왜냐면 알아봐도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바로바로 상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처음 진행. 불법 사채를 사용했고 불법 사채 피해자라는 거를 네. 주변인들이 알고 나서 좀 인식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좋은 말은 안 나왔죠. 다 나쁜 말이었지만 그래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돈을 빌린 거지. 정말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 너가 한번 갚아봐라, 너가 한번 나 대신 그래봐라 이러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크게 나쁘게 막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응원을 좀. 네. 가족분들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이나 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견 같은 게 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알기 전에 저 혼자 이제 센터를 찾아보고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상황이 해결된 뒤에 이제 엄마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좀 해결이 다 된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서운 거라고 왜 그걸 그 나이 먹고 모르냐 그런 식으로.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시면서 지금이랑 사용하기 전이랑 그 심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들기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이렇게 막 내야 되는데 하면서 잠들기 전부터 혼자 술 마시면서 혼자 많이 엄청 울기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잘 살려고 뭐든지 다 잘 살려고 한 결정들이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밥도 되는 것도 없이 이러고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리고 또 그쵸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근데 이 돈들을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싶은데 이거를 또 빌려서 내야 되고 또 빌려서 또 내야 되고 다 이자밖에 못 내고 뭐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모으지는 못하고 이걸 언제까지 내가 내야 될까 그래서 그냥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해결하고 나서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고 있었을까? 그렇죠. 하루에 진짜 60만, 80만 원, 어쩔 땐 120, 진짜 많이 또 1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냈어야 됐는데 그거를 진짜 내가 어떻게 내고 있었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방금 씨가 말씀하신 게 약간 저도 다른 피해자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자를 내려고 어디에다 입금을 하려고 휴대폰을 킨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체를 하고 있다고 약간 그런 마음 같아요. 막 보험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가는 것처럼 씨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자를 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그렇죠. 원금이랑 이자를 저희 센터에서 해결을 하셔가지고 저희 임직원이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 찾아주셨어요. 일단은 씨가 24건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시고 지금은 모두 해결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지금 현 상황이 내 심정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갖고 좀 불법 사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을 해야겠다 심정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진짜 이 은혜를 진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정말 뭘 해드려야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거를 진짜 처음 다 이제 해결을 해주셨을 때 진짜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때 만약에 해결을 못했으면 진짜 지금은 어땠을지 그리고 요즘 또 경제가 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그걸 가지고 왔었으면 진짜 힘들어서 진짜 안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렇고 너무 감사하죠. 불법 사채가 다 끝나고 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은혜는 갚을 게 없고요. 씨가 저희 센터를 빨리 찾아주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맡기시고 저희를 믿어주셔가지고 약간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채무권들이. 그래서 그 은혜는 약간 지금의 따님분들이나 가족분들께 돌리시면서 축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는 씨가 추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사후 관리도 도와드리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은혜라는 거는 가족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 갚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법 사채를 지금도 전국에 계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다른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위로의 말씀이나 감정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쓰고 계신 거니까 많이 힘드셔서 쓰셨을 텐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빨리 털고 일어나야 진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좀 내서 그리고 저도 그 전까지 용기 내기 전까지가 정말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고 나니까 한결 정말 편한 그리고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니까 얼른 다른 분들도 다 저처럼 다 털고 돈도 모으시고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은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분을 만나 뵙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시거나 사용을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받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끝날 것 같지 않는 불법 사채의 덫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라면서 저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